자, 이번 시간은 이 증권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증권론이라는 자체는 처음에 드신 분들은 굉장히 이 증권론이라는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나의 주식화시켜서, 자, 앞쪽에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배우셨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내가 개발회사야. 그럼 내가 주식회사면 내 주식을 팔아서 발행했어. 그럼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증권이잖아요. 그런데 MBS와 ABS 같은 경우는요, 자, 저당권을 설정해서 차입자에 대한 그 저당권을 어떤 채권화시켜서 증권화시켜서 투자자한테 판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저당권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거든요.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현금화. 증권론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362페이지 나와 있는 저당시장의 구조가 바로 모기지론입니다. MBS에 대한 구조가.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잖아요. 자, 주택 수요자가 차입자예요.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이죠. 그래서 자금을 대출받습니다. 그러면 용어가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이라는 게 있죠.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에 대한 채권은 우리가 차용증이에요. 그는 증명서가 넘기면서 우리가 원리금을 상환하죠. 자, 그래서 362페이지 1차와 2차 시장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이 보금자리론이에요. 보금자리론. 자, 보금자리론에 대한 모기지론에 대한 걸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가 고정금리다 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정금리면서 장기절이에요. 그래서 10년, 자, 15년, 20년, 30년 상한이라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 들어가십시오. 특히 주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이 차입자잖아요. 그럼 차입자가 이 무주택 서민, 1주택자도 허용이 되죠. 자,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도 이제 이 주택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죠. 1억이 담보예요. 자, 얘를 차입자라고 하고요. 차입자라고 하고, 자, 그러면 A은행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A은행이 대출자예요. 대출자. 자, 그러면은 LTV가 70%까지 빌려주죠. 그럼 자금을 7천만 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해서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것은 주택을 저당 잡아서 하나의 채권을 발행해서 차용증을 넘기죠. 그럼 여기서 얘가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를 1차 대출기간이라고 하고요. 대출기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금고가 있어요. 두 가지 금고가 현금금고와 채권금고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현금이 나가서 현금이 부족해지고요. 채권이 늘어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금이 부족해진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우리가 앞쪽에서 이 간접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갑돌이가 은행한테 돈을 빌려서 예금금리를 주게 되면요. 대출금리를 줘서 더 받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나중에 단기 자금에 대한 그 소구가 들어오게 되면 은행이 부도가 나거든요. 그럼 채권을 유동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전 시간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기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국가가. 자,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걸 설립한다 그랬죠.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우리가 HF라고 합니다. 자, 이게 유동화 중개기관이에요. 유동화 역할하는 중개기관에서 이 업무가 국가에서 나선 거죠. 그래서 자금을 주게 되면요, 이 채권을 사옵니다. 자, 그래서 채권을 사오기 때문에 채권이 줄어들고 현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유동성이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2차 대출기간이라고 그래요. 2차 대출기간.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근데 이 채권이라는 자체가 저당풀이라고 하거든요. 저당을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자, 이 상품이 A은행이 아니라 여러 은행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자한테 자금을 끌어와서 얘가 은행에 대한 저당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MBS라는 걸 발행하죠. 자, 이건 채권을 증권화시켰죠. 채권형이에요. 그래서 이 저당을 모아놔서 얘가 거기에 대한 일부를 원하기 때문에 쪼개서 증권화시킵니다. 그래서 MBS라는 자체가 주택이라는 게 꼭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금자리론이니까 모기지가 저당이에요. 자, 빼기 담보죠. S가 증권입니다. 그래서 주택 저당 담보 증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가 1차 저당 시장이 되고요. 여기는 저당권이 형성되는 시장이고, 자, 주택 자금을 대출해 주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다 여기까지만 업무를 하죠.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고요. 자, 여기는 2차 저당 시장입니다. 2차 저당 시장이 되고, 자, 여기는 주택 자금을 대출해 주는 시장이 아니라 자금을 유동화시켜서 공급해 주죠. 근데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실질적으로 유동화의 역할을 해주는 시장이 돼요. 2차가 큰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이건 부채금융입니다. 자, 하나의 주식이 아니라 채권으로 발행하죠. 사채예요. 그럼 여기는 만기가 있겠고요. 이 저당 수익률에 대한 저당 수익률이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럼 이자 수익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돼요. 자, 최소한 보장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왜요? MBS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 이게 국채보다는 안정된 수익으로서 이자가 약간 높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해요. 자, 우리가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국채가 굉장히 이자가 낮거든요. 국채가 만약에 2.1%다라고 한다면 얘가 한 2.5% 주면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공사가 이 MBS에 대한 수익률을 조정할 수가 있죠. 그럼 1차와 2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차입자가 나오면 주택의 수요자죠. 수요자가 나오면 이거는 차입자가 나오면 1차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공급자한테도 빌려줘요. 건설업자한테도. 그 단기는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가 나왔고요. 자, 그럼 차입자가 나오면 2차고 투자가 나오면 2차입니다. 그래서 1차는 차입자와 이 1차 대출 기간, 그다음에 1차 대출 기간과 2차 대출 기간과 투자자는 우리가 2차다. 투자가 나오면 2차. 자, 차입자는 1차이기 때문에 2차와는 전혀 관련이 없겠죠. 저당과는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채권을 현금화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제가 보다 많은 사람한테 대출해 줄 수 있고요. 자, 주식시장 같은 자본시장이 오히려 침체 시 얘가 자금의 흐름을 또 왜곡을 만지할 수 있고요. 금리는 1차 금리가 높습니다.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요게 대출금리예요. 대출금리가 더 높아야 유동화 됩니다. 자, 2차 금리라는 것은, 자, 2차 금리는 MBS에 대한 수익률이죠. 자, 이 저당 수익률이 아까 요구 수익률을 만족했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국공채 수익이면 얘가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한 연 2.1%라면 자, 어떻습니까? 얘가 한 2.5%는 메리트가 있죠. 금리는 1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 자, 체계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362페이지 가시면 1번에 저당 시장의 1차는 차입자, 저당을 대부분 원하는 수요자와 차입자와 금융기관, 저당권이 설정된 시장으로 주택자금 대출 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2차 대출 시장은 대출기관과 투자자, 저당의 유동화, 매매,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죠. 그럼 박스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1차는요, 차입자가 나옵니다.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 차입자와 저당 대부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요. 자,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주택을 구입한 일반 수요자 새로이 부동산을 공급하고자 하는 건설업자한테 저당을 설정해서 대해주죠. 자, 그 다음에 이 채권은요, 반드시 유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현금이 있으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기도 하고 2차에 팔기도 하죠. 자, 2차 시장은요, 어떻습니까?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기관과 기관투자 사이에서 저당을 파고 파는 거죠. 그래서 저 어떻습니까? 이 1차에 있는 차입자와 2차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저당의 유동화 결정적 역할은 2차에서 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전제 조건은요, 1차 금리가 주택시장에 대한 금리가 2차보다 높아야 되고, 저당 수익 요구 수익이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은요,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낮다. 자, 이렇게 볼게요. 다이렉트로 얘가 특수 목적 회사인 SPC를 설립해서 MBS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거치기 때문에 얘가 수익률이 좀 낮지만 얘가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거든요. 차입자가 못 갚으면 대신 갚아줘서 우리가 원활하게 또 수월하게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넘기시면은
자, 저당 유동화의 기능 및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금융 활성화가 간접적 장기적으로 이제 기여하고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유동화하면 많은 수요자 공급자한테 자금을 공급해주고 자본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침체 시 자금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단기 자금을 우리가 예치시킨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투자는 또 자산 포트폴리오 선택에 대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요자, 차입자는 차입 기회가 확대돼서 소자본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며 자, 금융기관은 대출 여력이 확대돼요. BIS 비율이라는 건 자기 자본 비율이 현금 보유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금리 유동성 위험이 감소하며 투자자는 좀 더 포트폴리오 선택이 또 다양해진다는 거죠. 안정적인 지급 보증을 해주니까 안정적 수익이 들어오고 국가 차원에서는 보급률을 또 확대시킵니다. 확대가 맞겠죠. 그 다음에 이 주택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소유보다는 유동화되니까 이용 의식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MBS가 바로 주택저당 담보주권이에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다 설명을 했고, 자, 무기명은 등록하지 않고요. 무기명이고 등록하는데 보통 요새 컴퓨터로 많이 이용합니다. 자, ABS라는 자체는 그 ABS의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ABS가 요번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요. 자, AB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담보부채권이에요. 자산 유동화주권이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ABS 안에 MBS가 있습니다. MBS는 주택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ABS가 더 큰 개념이다. 자산담보부채권, 자산유동화주권. 얘는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이 보유한 각종 채권, 주택도당 채권, 신용카드 채권, 기계리스 채권 같은 모든 자산을 유동성이 낮은 채권들을 유동화시켜요.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1차와 2차가 똑같아요. 근데 ABS가 더 광의 개념이다. 특히 SPC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얘는 공사법에 의한 HF가 MBS를 발행하지만 실체회사입니다. 근데 얘는 SPC의 페이퍼 컴퍼니 특수 목적 회사가 자산 유동화하는 법률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넘기시면은 ABS는 우리가 금융기관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가지고 유동화해요. SPC라는 유동화 전문회사가 특수목적회사, 그래서 자산 유동화하는 법률이고, MBS는 공사입니다. 공사가 실체회사하고 공사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MBS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걸 가지고 일단 369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좀 박스로서 쉽게 좀 전달할 수 있게끔 먼저 해놨으니 자, 그걸 보고 저랑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네 가지예요. 이게 가장 또 출제 빈도가 높은데 좀 어렵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MBS에 대한 종류입니다. 자, 네 가지가 있어요. MPTS가 있고요. 그 다음에 MBB가 있고, 그 다음에 MPTB가 있고, CMO가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것은 MBB와 CMO를 발행하기 때문에 얘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두 가지 권리를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1차 시장에서 이제 넘어가는 건데요. 자, 우리가 앞쪽에서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리금 수취권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자, 그래서 자, 어떤 게 이제 이걸 가진 사람이 지나면 앞쪽에서 자, 시장 이자가 낮아지면 조기상환합니다. 조기상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이자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 위험이 생겨요. 그럼 조기상환 위험이 위험하다 그랬죠. 그 조기상환하게 되면 대출자가 기존의 이자를 못 받는 손실이 올 수 있고요. 이자 위험은 또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리금 수취권이 가진 자가 지고요. 자, 저당권이라는 것은 담보물권을 설정하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채무 불이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저당권이 있는 사람이 갖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자, 그러면 얘한테 넘겼고, 얘한테 넘기고, 얘한테 넘기죠. 그래서 자, MPTS는 패스예요. 자, 이거는 이체증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번역은 학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지분형입니다. 형태가 지분형 증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죠? 그 다음에 MBB는 자, 요거는 주택을 저당 잡아서 담보로 간 다음에 자, 이거를 또 채권 형태로 발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건 페이입니다. 페이만 넘기는 거예요. 수로. 그 다음에 패스스루는 다 패스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채권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두 가지는 혼합형이에요.
혼합형이라는 자체는 자, 페이만 원리금치권만 투자자한테 넘기고 본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번호를 매길게요. MPTS, MBB, MPTB, CMO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리금치권과 저당권을 자, 이건 투자자가 다 넘겨버려요.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원리금치권에 대한 조기상환 위험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발행기간에 대한 MBS에 콜방어라는 게 있는데요. 콜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자, 이게 가장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려울 텐데요. 조기상환 위험이 위험하죠. 이게 조기상환이 얘한테 와서 얘가 또 얘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MBTS는 다 넘겨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콜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야, 너 조기상환 할 테니까 나랑 계약 해지하자. 그걸 방어하죠. 근데 얘가 지가 이 조기상환 위험을 지기 때문에 콜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거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근데 수익이 또 많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채권형은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권을 다 발행기간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넘긴단 말이야? 자, 그럼 조기상환 위험을 발행기간이 지니까 자, 우리가 원리금이 어때요? 투자자까지 이체되지 않죠. 바로 6개월마다 이체가 되면서 자, 얘는 콜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도 낮고 위험도 낮으니까 또 안전하죠. 그런데 이게 안 팔린다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우리가 중국집에 가고 짜장면하고 짬뽕을 보니까 어느 날은 짬뽕 먹고 싶어. 어느 날은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러면 이게 안 팔려. 그래서 나온 게 혼합형입니다. 혼합형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짬짜면, 짜장면하고 짬뽕을 갖더니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혼합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리금치권 패스입니다. 원리금치권만 투자자한테 넘기자. 투자자야, 네, 너 원리금치권만 가져가렴. 너한테 원가 이자를 줄 수 있는 권리만 가져갈게.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내가 갖고 갈게. 너 그냥 그것만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금치권만 투자자한테 가니까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가 져서 콜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CMO예요. CMO는 다계층 채권입니다. 계층이 여러 개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페이지 넘기시면 371페이지 우리나라의 CMO를 발행하기 때문에 CMO라는 걸 넣어놨어요. 우리나라는 8개의 트렌치가 있습니다. 이 계층이거든요. 그러면 선순위로 우리가 신용등급이 높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만기 구조가 달라요. 그럼 이자도 다르고요. 우리가 콜방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부분적이에요. 자, 4트렌치서부터 3개월 후에 콜이 가능하고 선순위가 1-8, 8트렌치는 5년 후에 콜이죠. 그러니까 자, 3개월까지만 콜방어한 다음에 콜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첫째 1트런치, 2트런치, 3트런치는 자, 단계는 콜방어를 안 해줘. 근데 장기 고객은 아주 좋은 영원한 고객이야. 그럼 장기 투자자한테는 콜방어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콜방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편법으로 가볼게요. 자, 콜방어라는 글씨가 세 글자입니다. 그럼 세 글자만 되는 걸 골라보세요. MBB와 CMO만 콜방어가 되죠. 그래서 두 가지만 된다. 특히 CMO는 장기 투자자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투자자를 소리나는 데서 써보세요. 투자, T가 되고요. 투자자가 되고요. T가 들어가면 투자가 나오죠. 근데 발행기간을 소리나는 데서 씁니다. 발행기간. 그럼 발이 중요해서 발이 됩니다. 그럼 B가 들어가면 발행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빨리 맞추는 테크닉입니다. 자, 이거 발발이죠. 그럼 다 발행기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TB라는 것은 투자자와 발행기간이 같이 있죠. 페이스로니까 원투 저발을 암기했어요. 원투. 그 원리금치권은 투자한테 가고 저당권은 발행기관한테 간다. 자, 그러면서 TS는 다 투자자한테 가거든요. 그럼 학교 다닐 때 TS라는 건 복수체제니까 다 투자자한테 간다. 자, 그러면 저랑 우리가 어디를 먼저 보시는 게 낫냐면요. 369페이지 박스를 보시는 게 나아요. 일단 편법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MBTS는 자, TS예요. 투투수죠. 자, 저당권, 원리금치권, 조기상환 위험은 다 투자가 집니다. 자, 네 글자니까 콜방어가 불가능하죠.
초과담보라는 자체는 그냥 참고하세요. 저당 총액이 만약에 1,000억이면 발행액도 1,000억이야. 그럼 초과담보가 없어도 되죠. 위험과 수익이 높고요. 채권형은 발발발입니다. 콜바고 가능하죠. 세 글자니까. 그 다음에 발행기간이 위험하니까 자, 초과담보를 많이 확보해놔요. 그래서 저당 총액보다 발행액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요. 위험도 낮고 수익도 낮습니다. 근데 혼합형이라는 건 MPTB라는 거는 이건 페이예요. 원투저발이죠. 원리금 수익권만 투자하고 저당권은 조기상환 투자가 진다. 그래서 자, MPTB는 네 글자니까 불가능하고 콜방어, CMO는 가능한데 장기 투자에서 가능하다. 초과담보를 원하지만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MBB보다는 적게 원한다.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거는 위험과 수익이 제일 큰 게 MBTS입니다. 매월 단위로 이제 이체되고, 그러면 조기 상환이 안 되니까 수명이 짧아요. 근데 MBB는 발행 기간이 다 위험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오래 가죠. 수명이 길고 6개월 단위로 원리금 취급하고요. 그다음에 채권 수명은 MBB, CMO, MPTB, MPTS. 투자의 위험은 MPTS 가장 위험하고 MPTB, MBB가 되고요. CMO, MBB는 콜방어 가능하죠. MPTB는 MBB보다 발행이 많으므로 초과담보가 좀 적습니다. 초과담보라는 자체는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편법을 이용할 텐데 이론 위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367페이지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알았어요. MPTS 투자자가 다 져요. 콜방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분형입니다. 주택 저당 채권 집합에 대한 소유 지분 증서에서 차입자한테 지불하는 부채 서비스 저당권 관리 비용을 제하고 바로 투자자한테 지불하는 지분형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모든 이 채권의 집권 형태로 다 투자한테 매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걸 다 투자가 지겠죠. 원리금 채권과 저당권, 이 저당권이요. 최초의 주택 저당 채권 집합에 대한 소유권으로 길게 나옵니다. 그건 저당권이라고 하세요. 모두 투자한테 이전한다. 3번. 발행기간은 원리금 지급 보증을 하고 투자는 이자 비용과 조기상환을 부담한다. 따라서 투자는 발행기간에 조기상환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있는 콜방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MBB에 대해서 수명이 짧은 겁니다. 콜방어가 안 되니까 그만큼 계약이 짧아진다는 거죠. 초과담보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발행해버리니까 초과담보를 합의할 필요가 없죠. 발행기간 자신의 자산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발행액만큼 자산은 감소하지만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주택저당 총액이 1,000억이면 또 1,000억을 발행했으니 같아진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수익도 높고 위험도 크죠. 그래서 매월 단위로 지급한다. 자, MBB는 다 발행기간이 다 지겠죠. 그래서 이걸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우리 공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채권형 MBS죠. 자, 그럼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하되 발행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채권형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발행기간이 위험하죠. 발발이니까. 자, 원리금 취권 저당권,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은 모두 발행기간이 보유한다. 넘겨보십시오. 그럼 발행기간이 주택저당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따른 이자율용과 만기전 변제, 조기상환용 채무량을 부담합니다. 발행기간이 시용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MBB의 투자자가 발행기간 조기상환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콜방어가 가능해요. 세 글자고 MPTS에 비해서 콜방어를 하니까 수명이 길죠. 콜방어는 뭐예요? 저당 발행기간이 우리가 공사예요. 공사의 조기상환에 대해서 투자에 방어하는 게 콜방어거든요. 그 발행기간은 저당 대출자로부터 받은 원리금을 투자한테 바로 이체하지 않고 자신들이 발행한 저당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리금을 지불하므로 바로바로 저당 대출자와 투자자의 현금물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발행기간이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가죠. 자, 그 다음에 발행기간이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기간은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과담보를 많이 확보해요. 그래서 발행기간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초과담보를 많이 확보하고 이 MBB 주택저당 총액이 MBB 발행보다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총액보다 발행액을 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담보를 좀 원하고요. 투자자 수익은 낮고 위험이 낮아 6개월 단위로 원가이자를 받겠죠. MPTB는 혼합형입니다. 페이예요, 페이. 원투저발. 원리금 수익권만 넘겨요. 그래서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보유하고 원리금 수익권만 투자한테 이전하죠. 그래서 MBB와 MPTS의 혼합형이고 발행기간이 부채로 발행되는 점에서 MBB와 유사하고 현금이 투자한테 이전되는 MPTS와 유사하다. 조기상환에 대한 위험을 투자자가 집니다. 그러면서 MPTS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MBB보다는 수익률이 높죠. 즉 중간 수익과 중간 위험.
자, 얘도 MPTB는 MBB보다 발행이 많으므로 초과담보물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초과담보를 원하지만 MBB보다는 초과담보가 작아요. 그래서 이건 초과담보가 또 우리가 있고요. 또 CMO도 있으면서 얘는 콜방어가 안 되니까 CMO라는 다계층 저당증권, 다계층 채권이 다양한 채권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CMO를 사용합니다. 그 밑에 얘도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보여요. 그 다음에 원리금치권은 투자한테 이전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나왔었고요. 그럼 CMO도 혼합형이고 우리나라는 보통 이 CMO를 많이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트렌치가 8개의 트렌치가 계층입니다. 나눈다는 건데 저당 차입자의 만기 전 변제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 전 변제율은 저당이 이자율과 시장 이자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자, 특히 트렌치의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면투 저발이니까. 자, 근데 MPTS보다 수익이 작지만 MB보다 수익이 높죠. 중간입니다, 얘도. 그럼 CMO는 MB보다 발행이 많으므로 초과담보물이 작죠. 그래서 똑같이 MPTB와 똑같이 MB보다는 초과담보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반 정도만 이제 저당권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주택저당 총액을 몇 개의 그룹, 8개의 그룹으로 트렌치로 나눴죠. 만기가 다르고 이자가 다릅니다. 원금의 지급 순서도 틀리다. 자, 이 트렌치는요, 이걸 쪼개서 고정이 될 수 있고 유동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아직은 안 나왔지만 알파벳이 Z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상위계층 각 트렌치별로 원리금 상환이 진행되다가 전혀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모든 트렌치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 원금의 누적과 다 한꺼번에 변제하는 게 Z 트렌치예요. 그럼 CMO는 장기 투자에서 콜방어가 실현한다까지만 염두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3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 공사에 대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공사는요, 장기 모기지원 보금자리를 공급하고 주택연금 영모기재에 대한 보증 업무를 해주고 신용보증 업무, 주택금융, 그 다음에 주택유동화증권을 발행하잖아요. 4대 업무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유동하고요. 보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저당증권이 MBS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급보증, 학자금 대출증권의 지급보증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라는 법률에 의해서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주택저당증권 유동화 자산을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보증을 하고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 대출채권에 대한 대안평가 및 실사, 기금계정의 관리 운영, 신용보증, 제7호에 있는 신용보증 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 행사. 주의하실 게요. 전 시간에 연금은 은행이 지급합니다. 그럼 얘는 보증 업무를 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죠. 또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375페이지로 가시면 유동화증권의 발행 업무라는 게 있어요. 자, 공사는 저당채권을 양도받아서 담보로 해서 기초로 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이 MBB입니다. 주택저당증권이 MBS예요. 두 가지를 발행해요. 그래서 이 채권 시장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서 대출 재원을 확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보시면 장기 모기지로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이 MBB고요. 자, 이게 한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MBB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주택저당증권이 CMO예요. 그 두 가지 발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의 자금사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소지자한테 원리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금융가부터 양수한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서 수익자한테 저당 채권의 관리 운영 및 처분에 생긴 수익을 또 분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눈다. 밑에 내용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MBS에 대한 구조가 보금자리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를 갈 건데요. 다음 시간에 가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조인트 벤처나 신디케이트가 지분이에요. 근데 다음 시간에 가장 유력한 게 부동산 투자회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갈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은 일단 조인트 벤처나 PF, 이런 게 이제 개발금융과 관련되거든요. 이 개발업자한테 돈을 융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인트 벤처와 신디케이트가 지분금융이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이다. 그러니까 니치가 우리가 시험 문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유력합니다. 그 위주로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정리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는 1차, 2차의 보금자리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MBS를 발행해서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MBB와 CMO를 발행해서 가더라.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